당장은 얼어있는 시장이 다시 반등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12월 21일자로 2023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그 내용들 중에서 기존의 취득세 중과하던 것 완화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를 1년 이상 보유를 하면 일반 과세로 팔 수 있게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몇 가지 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정책의 원문과 보고 나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정책의 원문을 보기 위해서 어디서 보시는 게 좋으냐면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뉴스 브리핑룸 보도 자료에 있습니다. 2023년 경제 정책 방향 발표라는 게 있고요. 여기 이제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요걸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2022년 12월 21일자로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천천히 꼭 원문으로 읽어보시면 좋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2페이지에 보면 4번이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부동산 시장이 급감한 상태예요. 거래가 거의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곤란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되어야지 거래에 관련된 세금이 거치게 되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너무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너무 그 시장이 급감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 있으니까 좀 그런 규제를 풀어가지고 이걸 좀 살려보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거래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그 이전 정책에서는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생각을 하고 다주택자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못하게 이제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장에서는 틈새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해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거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 활성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좀 더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취득세입니다. 지금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있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려고 하면 취득세가 너무 많이 드니까 계속 못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이 아닌 비주택 투자로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득세 중과를 완화를 해버린 거예요. 비조정 지역에서 3주택, 조정 지역에서 2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8%였어요. 비조정 지역에서 4주택은 취득세 12%, 그리고 조정 지역 3주택,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도 12%였어요. 근데 이걸 개선을 한 거예요. 일단 3주택은 다 4%로 이렇게 바꾸었고요. 그리고 4주택 이상, 그리고 조정 지역 3주택 같은 경우, 그리고 법인도 6%로 낮췄어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도 취득세가 12%나 돼서 법인으로 주택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6%로 이렇게 낮춘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취득세를 완화해 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저는 영향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를 더 연장을 했습니다.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있잖아요. 그걸 1년 동안 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하기로 했는데 이걸 1년을 더 연장을 해서 24년 5월까지 하기로 했고 또 23년 7월에 있을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양도세 중과가 거의 없어질 확률이 높은 거고 어차피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정 지역이던 곳들이 비조정 지역으로 많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분양 및 주택 입주권에 대한 건데요. 단기 양도세율이 있었어요. 이게 20년 이게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양권 상태나 입주권 상태로 거래를 하는 게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양도세율이 너무 세다 보니까 다운 거래라던가 아니면 손피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었죠. 근데 지금은 이걸 폐지를 한 거예요. 어떻게 개선을 하냐면 원래 기존에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그러니까 소유권 이상 등기를 하기 전까지 60%였어요. 근데 이걸 1년 미만이면 45%, 그리고 1년 이상 보유를 하면 이런 단기 양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기본 세율로 전매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택
주택과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1년 미만 70%, 1년에서 2년까지 60%였는데 이제는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 보유를 하면 기본 세율을 팔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허들을 없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확실히 거래를 하기가 수월해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를 완화를 시켰어요.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원래 금지를 했는데 이제 그걸 해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총 부채 상환 비율인 DSR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대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아직 DSR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23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로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됐습니다. 비조정 지역인 경우에 취득세가 3주택부터 8%였고요.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부터 8%였는데 일단 그걸 다 완화를 시켰어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20년 6월 1일 기준으로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2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 기본 세율로 팔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1년 이상 보유를 하면 기본 세율로 팔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주택도 지금 마찬가지고 입주권도 이제 1년 이상 보유를 하면 기본 세율로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확실히 이제 거래에 대한 허들이 좀 많이 없어진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침체가 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확 살아날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다시 뭐 다주택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다시 부동산 시장이 막 갑자기 상승을 한다. 이게 우려가 됐으면 정부에서도 이 정도로 이런 것들을 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거래를 할 때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취득세와 양도세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 완화를 시켜줬잖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도 풀어줘도 그렇게 예전만큼 부동산이 급등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고 한다 하더라도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좋다 하고 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주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사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대출을 일으켜서 내 집을 갈아탄다거나 아니면 정말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대출 이자는 너무너무 지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투자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게 완화가 되고 거래를 하기 좋아진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 죽었던 심리가 확 살아나기는 저는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완화를 된 것들을 보면 다주택자분들이 조금 더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을 좀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다주택자분들이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다주택자에 의해서 이런 투자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장 큰 힘을 쥐고 있는 사람은 실수요자입니다. 그 실수요자가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이 그 지역에 사는 집을 사줘야지 결국에는 그 집값이 상승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도 갈아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고 계시고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전세자금 대출이 너무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를 해준다고 해서 이것이 큰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부의 기조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지금은 계속적으로 완화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금 규제도 완화를 해주고 있고 예전에 강하게 규제를 하기 전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 규제도 계속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풀고 있지 않은 게 DSR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DSR이에요. 그러니까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내가 신용대출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LTV가 높다 하더라도 DSR 때문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이제 풀어주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장의 흐름이라는 건 이런 정책의 기조라는 건 반복된다는 거 항상 아셔야 돼요. 정부의 기조를 보면 예전에 바로 직전에 정책을 보더라도 부동산이 급등을 하니까 어떻게든 그걸 누르려고 정말 많은 규제를 쏟아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잡히지 않던 것이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이란 것 때문에 부동산이 많이 침체가 됐어요. 침체가 되면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그걸 살려야 되죠. 아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금이에요. 세금을 걷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그걸 살리기 위해서 계속 완화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시장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기조는 점점 정책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얼어있는 시장이 다시 반등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또 반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무리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을 분석해두고 내 나름의 투자처를 계속 찾아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나의 이제 실력을 갖춰놓으면 결국에는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분명히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세금이나 대출들이 내가 정말 투자를 하기 좋은 시장으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좀 어렵게 이렇게 투자를 해왔지만 그때는 정말 쉽게 정말 더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희망을 가지고 이런 시장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꼭 제가 아까 봤듯이 그 보도 자료 원문을 꼭 보시고 또 기사를 보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